현재 온 미국은 미국 시간 11월 4일에 있을 뉴욕 시장 선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뉴욕 시장 선거는 여러모로 미국 정치 지각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인구 800만 명이 사는 곳이고 도시 예산 규모가 대부분의 주 전체 예산보다 빵빵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인 중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굳이 한국으로 치자면은 서울시장 선거와 비슷한 영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전통적으로 뉴욕은 민주당 텃밭입니다. 진보 텃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 시장의 정책이나 행보가 다음 대선이나 앞으로 있을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이 추구할 그런 정치적 블루프린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장 선거는 뭔가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시 시장 선거에서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바로 민주당 소속 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도대체 사회주의자 후보가 자본주의의 심장 뉴욕 시장으로 당선될 수도 있는 걸까? 그 배경과 정책 공약 그리고 반대파가 주장하는 현실적 걸림돌에 대해서 오랜만에 한국에 온 막내 삼촌이 조개구이 집에서 한잔 때리면서 들려주는 미국 이야기 맹기로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추임새를 재미를 위해서 넣는 거지 뭐 이런저런 의견을 제가 전달해 드린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 조란 맘다니 이 양반은 굉장히 젊습니다. 91년 양띠거든요. 올해로 34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 양반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출생을 했지만은 인도인 혈통을 가진 시아파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제 아버지는 마무드 맘단이라는 사람인데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났지만은 우간다에서 자랐습니다. 예. 그러다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정치학 교수로 오랫동안 학식을 먹어온 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까지도 정치학 석좌 교수로 있는 양반입니다. 맥락이 있는 양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미라 나이어라는 언니인데 이 언니가 바로 인도 출신 영화감독입니다. 그런데 뭐 학고 영화감독이 아니에요. 이 언니가 제작한 작품이 오스카 후보에도 올랐을 정도로 실력이 있는 아줌입니다. 예. 그리고 하버드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다음에 결혼 후에는 아프리카에서 영화인 양성에 힘을 써온, 그러니까 맥락이 있는 언니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컬럼비아대 정치학 석좌 교수, 뭐 엄마는 영화 예술인, 양쪽 부모님이 그야말로 좌성향 이념의 정점에 있는 양반들이니까 아무래도 맘다니가 금수저를 왼손에 들고 태어나지 않았나, 그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맘다니가 우간다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백지 쑥쑥 잘 크고 있는 마당에 우간다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 그래서 지식인인 아버지가 숙청 대상이 되는 바람에 5살 때 남아공으로 망명을 살짝 합니다. 그러다가 맘다니가 7살이었던 1998년에 망명자 신분으로 뉴욕에 이사를 와가지고 둥지를 틀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버든 컬리지에서 아프리카 연구학 학사를 땁니다. 예, 아프리카 연구학. 예. 그 비싼 돈 주고 대학 공부하는데 돈 안 되는 전공을 해가지고 졸업을 했다, 그죠? 근데 이 친구는 금수저니까 괜찮아요. 예. 당연히 아프리카 연구학 학사를 따니까 뉴욕에서 뭐 취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래퍼가 됩니다. 래퍼. 아니, 진짜로 이 친구가 래퍼예요. 진짜로. 실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날조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이제 우간다로 날아가가지고 우간다어로 랩을 하는 래퍼가 됩니다. 그리고 뭐 영화감독 엄마가 운영하는 뭐 영화인 단체 뭐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뉴욕에 있는 시민단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우리처럼 뭐 기업체 뭐 이런 데 뭐 면접을 보고 뭐 이래가지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아르바이트로 뭐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뭐 그래 본 적이 없는 양반입니다. 그러다가 뉴욕에 있는 시민단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집세를 못 내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그런 이민자들을 위해 가지고 압류 방지 상담사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 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뉴욕의 아주 척박하고 낮고 험난한 곳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그거를 계기로 2020년 6월에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출마를 합니다. 그런데 공약이 뭐였냐면은
경찰 개혁을 때리겠다는 공약으로 당시 5선 의원에 도전하는 철밥통 반열에 오르고 있었던 아라벨라 시모타스 언니를 누르고 뉴욕주 하원 의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도하자마자 바로 된 거예요. 이 양반은 그냥 술술 풀리는 거야. 그리고 2022년, 2024년 하원 의원 재선에 성공하면서 인도계 혈통의 우간다 문화가 탑재된 무슬림 의원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양성 존중이 당 핵심 이념인 미국 민주당 컨셉과 딱 맞는 젊은 정치가가 등장하면서 민주당에서도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 활동 기간 중에 총 20개 법안을 발의했는데 3개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스트라이크를 3개를 꼽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맘다니의 정치적 색깔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은 임대료 동결, 부유층 세금 인상, 무료 버스 시범운행과 같은 그런 사회주의적 법안 통과에 상당한 힘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뉴욕시 상황이 어떻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여기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맘다니가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어 하는가도 제가 차례대로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뉴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 살인적인 주거 비용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방값, 집값 이게 워낙 비쌉니다. 예, 그래가지고 물가가 오르고 재산세가 증가하게 되면은 집주인이나 건물주들은 뭘 하겠습니까? 재산세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담을 갖다가 임대료를 올려가지고 세입자들한테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낸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우스메이트 끼고 방 하나 빌리는 것도 두당 200은 깨집니다. 그리고 단칸방 스튜디오 단독으로 들어가면은 평균 500만 원 정도가 깨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을 안 뛰면은 이거 임대료도 못 내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쫓겨나서 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이러니까 2024년 한 해만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뉴욕시를 떠났답니다. 1억 명, 여러분들. 그래서 맘다니는 이런 임대료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때리고 싶어 하느냐? 임대료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동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100만 세대 정도 되는 수준의 규모거든요. 그 말은 뉴욕시 임대주택 30%에 해당하는 진짜로 상당한 규모의 어떤 그런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들한테 임대료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겁니다. 세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임대료가 동결이 되면 땡큐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맘다니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전형적인 표받아먹기식 포퓰리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맘다니가 공약처럼 이거를 실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뚫어야 되는 어떤 그 장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임대료 지침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장악을 해야 일단 일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위원회가 9명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원들을 시의회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의회를 먼저 장악을 해야 됩니다. 맘다니가. 근데 시의회를 맘다니가 장악을 했다고 해도 또 위원회 각각 구성원들 임기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맘다니가 자기 입맛에 맞는 RBG 위원을 꼽아서 장악을 해야 되는데도 일단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일단 이거를 해결했다고 쳐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소송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맘다니가 임대료 동결을 한다고 하면은 또 집주인들이 떼걸수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소송이 무슨 불백집 주문처럼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리저리 시간이 걸리면서 임기 내에 이거를 현실화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게 바로 맘다니 반대파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맘다니의 반대파들은 맘다니의 이런 임대료 동결 정책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 자, 여러분들 건물주라고 해도 전부 다 벤츠 S클래스 끌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전부 다 돈 세고 앉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은행 대출 연끌해 가지고 주택을 사 가지고 임대로 돌린 그런 잔잔바리 소규모 집주인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물가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세금을 더 많이 뽑아가는데 임대료가 동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잔잔바리 소규모 집주인들은 수입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 돈이 안 되니까 집을 내놔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여기 사진에 보입니까, 여러분들? 대규모 투자업자들이 현금으로 이런 잔잔바리 소규모 집주인들에게서 집을 사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규모 투자업체들은 어차피 돈이 많기 때문에 맘단이 임기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 실탄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또 법이 바뀌면은 대규모 투자기업들이 다시 임대료로 더 심한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리고 또 단잔바리 소규모 집주인들은 수입이 줄게 되니까 시에서 뽑아가는 소득세가 또 적어지겠죠. 그러면은 또 세수의 빵꾸가 납니다. 그래서 임대료 동결이라는 좋은 의도로 시행한 정책이 나중에는 세입자들에게 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반대 입장 사람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정책이 보육 비용입니다. 타가 비용. 뉴욕시 연간 평균 데이케어 타가 비용이 3천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여러분들 뭐 대학 등록금보다 높습니다. 예, 연간 대학 등록금보다 높습니다. 뉴욕은 살인적인 생활비나 거주 비용이 드니까 부부가 맞벌이를 안 하면은 이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유아원이나 타가소 이런 데 맡기는데 이게 여러분들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니까 빠듯한 집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비공식 보육원이나 아니면은 진짜로 열악하고 허술한데 그런데 애들을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맘다니는 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무료 보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펼칩니다. 자, 이 공약은 젊은 유권자들하고 여성들에게 정말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맘다니가 지금 거의 당선이 확정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공약 때문이에요. 타가 비용을 뉴욕시가 짊어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뉴욕시가 여러분들 1년에 3천만 원 아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얼마나 부담이 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맘다니 지지자들은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거고 맘다니 반대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무료라고 하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보육원은 뭐 어디 땅 파서 장사합니까? 이거 다 돈인 거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맘다니 반대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니까 맘다니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맘다니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자답게 부자들 아니면은 기업들에게 세금을 높게 때려가지고 이런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기업에 때리는 세금이 뭐 8.85%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8.85인 거를 11.5%로 올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소득자들 세금도 지금에서 2% 정도 더 올리겠다고 하거든요. 이런 맘다니의 공약에 반대파들은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미국에는 중앙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또 따로 있잖아요. 고소득자들이 중앙정부 소득세를 37%를 냅니다. 그리고 뉴욕 주 있죠. 주정부 소득세를 또 10.9%를 냅니다. 그리고 맘다니가 또 추가적으로 뽑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총 소득 51%가 소득세로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세로만 뭐 재산세 뭐 이런 거 말고 소득세로만 51%가 닦여 나갑니다. 그런데 뭐 고소득자 양반들이 아이고 시장님의 대의를 위해서 세금 반토막 넘게 뽑아가시겠다는데 제가 협조해야죠 하고 고만고만하게 이걸 다 낼 거 아닙니다. 안 내겠죠. 이 양반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미국은 50개의 다른 나라가 합쳐진 국가이기 때문에 주마다 세금 정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들은요 그냥 세금 덜 내는 동네나 아니면은 아예 세금 덜 내는 주로 주소 이전을 하겠죠. 그리고 대기업들도 세금 덜 내는 뭐 플로리다나 뭐 이런 주로 이사를 가겠죠. 지금 이게 뉴욕이고 밑에가 플로리다입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 이런 주로 이사를 가겠죠. 그러면은 뉴욕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세금도 덜 거칠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득자들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양반들이 동네 살면서 뭐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도 쓰고 물건도 비싼 거 살 거고 돈을 쓸 거 아닙니까? 뉴욕에 살면은. 근데 이 양반들이 있을 때는 막 미워 보이다가 막상 이 양반들이 빠지죠. 그러면 그만큼 그 지역에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당 뭐 상점들도 돈 잘 버는 고객들 있다가 갑자기 잘 못 버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만큼 또 매출이 딸리는 거고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역 경제 자체가 침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잘 안 거치겠죠. 그러면은 맘다니가 하고 싶은 모든 정책도 못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외에도 맘다니는 대중교통 무료로 시행하겠다고 공약을 내고 시에서 아예 직접 식료품 상점을 운영을 해가지고 마트를 운영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식료품을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겠다고 공약을 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저시급을 높이겠다고 주장을 했고 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슬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감시하는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펼칩니다. 만약에 맘다니가 정말로 시장으로 당선되어서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또 반응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주의 바람이 미국 전역으로 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Let me tell you this, Ray. Let me tell you this, Ray. Zoran Mamdani, this guy is a communist, okay? This is a radical leftist communist, okay? Can you believe that? Can you believe that?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야, 맘다니가 무슨 사회주의자야, 어? 맘다니는 공산주의자야, 오케이? 말은 똑바로 해라고 했어, 오케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라 했어. 얘가 어떻게 사회주의자야? 얘는 공산주의자야, 오케이? 기업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공짜로 나눠주겠다는 그런 포퓰리스트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맘다니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편에 서가지고 부자들과 다이다이를 깨줄 파이팅 넘치는 투사라면서 맘다니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 미국에서는 사회주의 행정가가 실제로 정치 권력을 잡은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해봤자 1910년대에 가면은 1960년대까지 꽤 오랜 시간 사회주의자 시장이 정권을 잡았던 위스콘신, 밀워키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밀워키에서 사회주의가 당시에 강세를 띈 이유가 당시 밀워키 인구 50%가 독일계 이민자나 자손들이었거든요. 근데 독일 애들이 본국에서 활성화된 그런 노동조합 사상이나 이런 거를 밀워키로 야무지게 들고 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철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맥주 공업이 발달한 밀워키에서 노동자를 대변해 주겠다는 사회주의 사상에 아무래도 강세를 띄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밀워키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도시에서 사회주의 행정가가 도시를 돌리는 그런 미국의 도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번 맘다니의 돌풍이 미국에서 상당히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맘다니의 어떤 그 강세에 대해서 진짜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맘다니가 시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펼치는 정책이 이게 먹어 들어간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모든 주요 도시, 대도시라든지 주요 도시가 맘다니의 어떤 그 정책을 따라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실제로 실현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대도시에서 맘다니 정책으로 공약을 하니까 시장에 당선이 되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공약을 하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도시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정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미디어랑 같이 합해가지고 합을 맞춰가지고 이런 정책이 미국이 가야 할 방향성이다 라고 이제 여론이 형성되면은 미국 전역에 쫙 퍼집니다. 그러면은 다음 대선 때도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는 후보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사회주의 대통령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과 함께 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 국가들에게도 이게 쫙 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정책이 될 가능성도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후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화당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이 약간 조금 특이한 양반이 있어요. 특이한 양반이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민주당의 성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경선이 당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맘다니가 지금 뉴욕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지금 이겼고 그 경선에서 진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올라와가지고 다시 이제 맘다니와 붙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도 지금 시원찮습니다. 맘다니가 지금 지지율을 이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3%가 맘다니고 쿠오모가 34% 이렇거든요. 근데 쿠오모 이 양반이 좀 골 때려요. 쿠오모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정치 엘리트 집안 출신. 그러니까 가문대대로 이렇게 정치를 해왔고 이 양반도 뉴욕 주지사를 오래 했거든요. 한 10년 이상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뉴욕 주지사를.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근데 쿠오모가 어떻게 나가리가 됐는가? 2020년에 자기랑 일해왔던 언니들이 쿠오모 상대로 성추행 당했다고 이렇게 미투 운동을 벌여버려요. 쿠오모는 잡아뗐어요.
아닌데 나는 그냥 가족 같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대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그게 성희롱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바이든이 그죠? 야, 아이 뭐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 사퇴해 해가지고 고모가 자진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도 지금 약점이 많이 잡혔어. 그리고 유력 후보 전에 뉴욕 시장을 했던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은 흑인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문제가 뭐였는가? 이 양반이 금품 수수 뒷돈을 받아 먹었다 해가지고 그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예, 뉴욕에 있는 그 교회가 있거든요. 그 성당 교회 조직이랑 붙어먹고 저 검은 돈을 빨아먹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도 조금 평판이 안 좋아요. 맘다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 구태 정치와는 결이 다른 양반이다. 내가 새로운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제가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쯤에는 선거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맘다니 열풍으로 미루어 봤을 때 뉴욕 시민들이 어떤 방향의 정책을 원하는지 이미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자본주의의 심장에서 맘다니의 사회주의 세상 건설의 꿈이 현실화될 것인지 아니면은 인상적인 시도로 끝나게 될 것인지 신중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